2023년 7월 12일 미얀마 중앙은행은 규정을 위반한 환전상 10개에 대한 라이선스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이 업체들은 고정환율인 2100잣을 적용한 외환거래 명령을 무시하고 3100잣의 거래를 하다 적발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3월 16일에도 규정 위반 혐의로 미얀마 내셔널 에어라인즈를 포함한 환전상 20개에 대한 라이선스를 취소한 바 있습니다. 현재 미얀마 중앙은행은 고정환율 달러당 2100잣으로 유지를 하고 있으나 미얀마 국영은행에 대한 미국 정부의 금융 제재 조치 이후 암시장에서는 3100잣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2023년 7월 13일 미얀마 중앙은행은 외환관리법 49비항에 의거하여 수출업체들의 대금 입금 시 적용되는 강제환전 비율을 65%에서 50%로 완화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강제환전 규정은 2022년 8월 5일 미얀마 중앙은행 공지에 따라 모든 수출업체들은 전체 대금의 65%를 고정환율 2100잣으로 환전해야 한다는 발표에 의해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완화된 규정조차 위반할 경우 환전 조치가 된 업체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미얀마 국영은행 두 곳에 대한 미국 정부의 금융제재 조치 이후 미얀마 중앙은행은 수출업체들이 자율적으로 한 달에 판매할 수 있는 수출 어닝마저도 온라인 외환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며 달러당 약 2,920잣의 판매를 하도록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2일부터 미얀마 중앙은행은 온라인 외환거래 플랫폼을 통해 2,920잣 환율을 적용하여 689만 달러가 거래되었고 달러스왑 파이낸싱을 제공하여 120만 달러를 매도하였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암거래상과 SNS에서 거래되는 환율이 적용되는 외환거래에 대해 경고하였습니다. 2023년 7월 13일 네피도에서 2023년 3차 연방정부회의를 개최하며 미나울라잉 위원장도 참석하였습니다. 위원장은 제품 수출 장려를 하되 국내 소비에 악영향을 주어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지난 5월 14일 사이클론 모카 피해액은 약 5,220억 잣이 발생하면서 복구 작업하는데 거액의 정부 지출이 발생하고 있어 극복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미얀마 경제는 2021년 22년 회계연도부터 다시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2022년 23년 회계연도 경제 성장률은 3.2%를 기록하였다고 하였으나 경제 발전이 되지 않는다면 더 많은 범죄가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안으로 농축산물 수출 활성화를 통해 앞으로 수출 품질에 준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교육 부문에 대해선 최근 12학년 수업까지 재개를 하면서 학교 보안과 교직원 안전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23년 7월 11일 현재 테러 공격 500건이 발생하면서 경찰관을 포함한 782명이 사망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위원장은 사가잉 지역 친주 꺼야주에서 테러 공격이 악화되고 있었다고 하며 평화 안보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양곤전력공사는 2023년 8월 초부터 6개월 이상 전기세 미납한 가정 또는 상업용 건물에 대한 계량기를 철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미얀마 전력부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결정이 되었으며 6개월 이상 전기세 미납뿐만 아니라 6개월 이상 전기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계량기를 철거한다고 합니다. 철거된 계량기는 미납 전기세를 납부하더라도 다시 설치되지 않으며 새로운 계량기 설치 신청을 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에 양곤전력공사는 7월 말까지 모든 개인 및 상업용 전기세를 정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23년 7월 12일 IBC홀에서 미얀마 항공사 미얀마 에어웨이 인터내셔널은 미얀마 통신사 아톰과 전략적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MAI는 탑승객들에게 더 나은 경험과 기술 혁신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아톰은 이번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보다 나은 디지털화와 로밍 서비스뿐만 아니라 출장자들에게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양 회사의 브랜딩을 구축하고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하여 윈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MAI는 에어 캄보자와 함께 미얀마 항공 산업의 48%를 점유하고 있으며 34개 도시를 운항하고 있습니다. 2023년 7월 15일 미얀마 중앙은행은 국내 디지털 결제 플랫폼을 개선하여 디지털 결제 시스템을 활성화하고 국민들이 현금 사용을 줄이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얀마 중앙은행은 2020년 25년 5개년 미얀마 결제 시스템 전략 계획을 수립하고
미얀마 결제시스템관리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 모바일 결제, 모바일 금융 서비스를 포함하는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허용한 바 있습니다. 2019년 1월에는 QR코드 기반의 결제 시스템을 위한 MMMQR 버전 1 기준을 발표하여 금융기관의 결제 시스템 간 상호 운용성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결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가맹점 서비스 라이선스도 발급하여 결제 가맹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2022년 디지털 결제 부문은 316.66억 잣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47% 급성장하였습니다. 2023년 5월부터 수도권 디지털 결제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디지털 급여 지급을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디지털 결제 급증으로 인해 미얀마 유통통화는 감소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유통통화 성장률을 보면 2021년 48%, 2022년 29%, 2023년 5월 현재 11%를 기록하였다고 한다. 2023년 7월 15일 네피도에서 미얀마 제조업 활성화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미나웅라잉 위원장은 축산 부문의 발전을 위해 전통적인 방식보다는 체계적인 기술을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제조업 활성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핵심 목표로 현지 소비 충족 보장, 잉여 생산을 통한 수출 증대 수입 대체품 개발을 제시하였습니다. 의 핵심 목표를 적용하여 우선순위로 국민들의 필수품인 농산물에 자급자족하는 것을 실현하고 그 외 농산물 수출 가능성을 모색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선 농산물 생산 목표량 달성과 생산 능력 극대화가 해야 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4가지 주요 요소로 묘목 농지, 관계 및 현대적인 기술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달성하면 생산 비용은 절감되고 농산물 생산량이 증가하며 고용 창출과 수출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농지는 승인된 작물만 경작하고 불법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단속을 시행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축수산 부문은 식량 안보에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고기와 생선 공급의 균형을 맞추고 가격 안정화를 명령하였습니다. 2021년부터 국가관리위원회는 수출 활성화와 천연자원 개발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집중해왔다고 합니다. 이 또한 전통적인 방법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현대적인 기술들을 채택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통합정부는 미국 정부에서 통과된 버마법에 의거하여 5억 2,500만 달러를 지원해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합니다. 2022년 12월 버마법은 국방수권법의 일부 조항으로 통과가 되어 미얀마 저항 세력에 대한 비살상 구호품 지원을 허가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에 국민통합정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다음 회계연도 예산 초안에 반영을 하였다고 합니다. 국민통합정부가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자금 대부분이 국가비상사태 이후 미얀마 실향민 약 150만 명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에 사용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중 2억 달러는 모호하게 정의된 비살상 구호품이라는 명목을 언급하며 방탄복, 드론, 차량, 레이더, 위성 데이터, 군의료용품, 건설 장비 등이 언급되었다고 합니다. 드론 같은 경우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에 대해서도 밝히지 않았으며 최근 공격 형태가 드론, 폭탄 공격이 많은 점을 볼 때 비살상 구호품으로 볼 수 있을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KNDF 총사령관 마오이는 이번 지원 요청이 군사작전을 통해 민간인들을 위험에서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지하였습니다. 국민통합정부 활동 초기에 가장 많은 외교 활동을 해오다가 국민통합정부 국제협력부 닥터 샤샤는 현실적이고 전략적인 이번 지원 요청을 미국 정부에서 승낙을 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미국 의회 전 분석가 마이컬 마터는 이번 국민통합정부의 요청안은 국무부에서 결정을 할 것이라고 밝히며 비살상 구호품 지원 기준에 대한 해석은 상등한 논쟁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인도 건설부 장관은 인도 미얀마 태국 국가 횡단 고속도로 건설이 총 길이 1360km 구간 중 70%가 완공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국 횡단 고속도로는 인도 뉴델리에서 시작하여 미얀마 인도 국경지역 다모에서 태국 미얀마 국경지역 미야와디를 거쳐 태국까지 연결될 계획이며 나머지 30% 구간은 미얀마 구간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고속도로 구간이 완공되면 GDP 연간 700억 달러와 고용 창출 2천만 명을 기대하고 있으며 추후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까지 연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건설 사업이 시작되었으며 전체 사업은 2027년 중간에 완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상무부 장관은 지난 인도 콜카타에서 열린 회의에서 인도 미얀마 태국 국가 횡단 도로가 3년 안에 완공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 15일 태국에서 열린 아세안 외무부 장관 회의에 참석한 인도 외무부 장관은 미얀마의 현재 상황에선 사업을 진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으며 어떻게 재개를 할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7월 15일부터 국가관리위원회가 최근 태국 외무부 장관이 아웅산 수치 전 국가고문을 면회하면서 그녀가 국민통합정부와 국민방위군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언급하였다는 전단지를 배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단지는 양곤과 만달레이를 포함하여 주요 도시에서 군경찰, 행정관 사무소 공무원들에게 배부가 되고 있다고 하며 내용을 보면 페이스북에서 네티즌들이 아웅산 수치 전국 가고문에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질문 게시글들과 지난 7월 9일 네피도에서 논란이 되었던 회의에 대한 영자 기사 이미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양곤 행정관리사무소에서는 와드당 1,500부를 배포를 하고 교차로와 학교, 버스 정류장에 배포하는 것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2023년 7월 4일 미얀마 상무부는 2012년 필수품 목미 서비스법 사시항에 의거하여 미얀마 전자상거래를 필수 서비스 업종으로 지정하였습니다. 필수품 목미 서비스법은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 필수 품목과 서비스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악영향을 주는 경우 제한이나 금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 간단한 법안이지만 위반 시 징역 6개월형에서 최대 3년까지 가능하며 벌금형 50만 짜까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발표는 전자상거래에 대해 미얀마 상무부가 권한을 가지고 규제 감독과 금지 명령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